지금 산단 관계는 어차피 그룹 싸우고 우리 국가 정부고 도정부고 시정부가 합쳐서 그룹 싸우고 어찌됐든 연계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은 지금 우리 언론인들이 잘 알다시피 여수가 관광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닥에는 이 새로운 비전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국제영화제라든지 국제학교라든지 유치해서 글로벌 IT를 헐리우드 이렇게 헐리우드 스튜디오스를 여수에다가 유치하여 하여튼 젊은 일자리 15,000개 정도는 만들고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하여튼 여수 발전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룹사 찾아갈 것입니다. 각 회사 지금 지금 석유화학이 최고 어렵습니다. 석유화학 근무학은 그래도 현상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이나 LG나 대림이나 이런 데가 롯데 여기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런 데는 그룹사 회장들한테 찾아가서 자 방법을 같이 선택을 해야지 개인 시장이 마음대로 재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방안을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확 뜯어볼 수만 있으면 저기도 관광지로 다시 하면 공해도 없고 여수 관광은 더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여수 산단이 위기고 여수 관광도 위기거든요. 네. 여수 관광 위기에 대한 혹시 탈출 해법은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아까 국제 공항을 승격을 시켜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저희도 어찌됐든 관광을 하려면 여수 같은 경우는 특수한 세계에서도 좋은 시입니다. 여수는 세계에서도 진짜 이런 시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여수라서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민간 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어떤 경기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수시의 당면 위기는 제가 여수시의 산업을 큰 틀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산단, 관광, 수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산단은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국가 경제를 뒷받침했고 여수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여수가 풍족했던 그 근간에는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기여가 컸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중국발, 중동발, 글로벌 공급 과잉 때문에 납타 특히 납사 쪽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공장들이 많이 가동을 좀 일부 멈추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많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산단 위기 극복 문제는 정부 특히 산업부가 산단 기업들에게 자체적인 구조 조정 노력을 해서 제출하면 선 구조 조정 후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해서 9월 말까지 1차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12월 말까지 2차로 그런 계획들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가지고 있는 산단의 일부 과잉된 부분들은 기업들이 좀 상의해서 조금 줄여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시 차원에서는 시가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키는 없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산단 기업들 공장장들, 그다음에 노동조합들, 그다음에 건설 노조나 플런트 노조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좀 여러 번 접촉하면서 제안 받았던 내용은 여수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각 부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단 위기와 관련해서는 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근로자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사회단체까지 아우르는 산단 거버넌스 플랫폼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부문별로 요청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에 어필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 2가지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는 산단에 지금 그 투자 계획들이 다 지금 올스톱 돼 있는 상태인데 기업들하고 정부한테 산단의 투자 계획들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좀 이행해 주십사. 그걸 해야
어쨌든 안에서 건설 사업이나 그다음에 플랜트 시설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용직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운데 플랜트 조도 같으면 한 실제로 한 8천 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2, 3천 명 정도 남고 나머지는 이제 울산이나 대산 정도 빠져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뭘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단 근로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시가 복지 차원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를 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된 부분들은 2012 세계 박람회를 하면서 여수가 SOC를 어느 정도 갖췄고 관광과 관련해서는 숙박시설을 많이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순희 광장이나 케이블카를 만들면서 좀 호황을 이뤘습니다. 제가 2014년도 순천 부시장 때 당시에 이승옥 부시장님이 여수 부시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여수 관광객이 1,5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1,000만을 살짝 넘은 수준이어서 산술적으로도 50% 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관광이 어려운 게 주말보다는 주중, 그다음에 성수기보다는 비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관광정책과장을 2년을 했는데 그 관광과 관련된 것은 일단 관광 컨텐츠를 추가로 좀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새로운 컨텐츠를 확충해야 된다. 근데 그걸 뭘 할 건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역 관광업계들하고 지금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컨텐츠를 그 확충하는 것과 함께 해야 될 일이 관광 응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관리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시가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을 조금 등한시했다.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된 숙박 관련된 음식 관련된 어떤 관광 관련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다는 의견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글로벌 수준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가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지 않고도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세계 섬 박람회를 할 건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 박람회를 준비를 하지만 우리가 내년에 섬 박람회를 하니 내년 1월 달부터는 여수시의 전 관광업계와 시민들이 손님 응대 태도를 갖추자. 그러면서 친절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가격 부분도 조금 할인할 수 있으면 할인도 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계기인데 이런 계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컨텐츠 확충하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 수용 태세를 조금 개선하는 부분들을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단 위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면 기업이 1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수 석유화학이 기술력도 높고 그다음에 단가도 낮으니까 일본은 도저히 경쟁이 안 되니까 수출용은 다 없애고 내수용만 딱 해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에 이미 일본은 이뤄냈던 건데 그러면 여수 석유화학 산단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얘기를 못했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장 증설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증설만 해놓으면 다 외국에 잘 팔렸으니까. 다만 최근에 지금 위기 상황들이 산단에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일부 인도라든지 중국 이런 데로 이전을 좀 해줬고 아웃소싱 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가 기름을 못 팔아먹으니까 기름을 중국에다가 엄청 싸게 준 거죠. 그럼 중국이 그 싼 기름을 갖고 납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하고는 첫 출발점부터 차이가 나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한두 개 분야를 책임 소재를 따지기는 좀 어렵고 1번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2번은 여수시, 전남도 국가가 다 공동으로 이 부분에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남도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부문의 책임은 다 거론 안 하고 전남도 책임만 거론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일이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석유화학 유기와 관련된 해법을 우리가 찾은다 해도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논의 구조 자체를 과거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하면 이걸 빨리 조기에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쪽으로 좀 논의 구조를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좀 진단을 하면 제가 이제 20년 전에 시청에서 동장을 하고 과장을 하고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사실 그때도 국가산단의 위기 문제를 많이 나왔었습니다.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약간 단기적인 경기 변동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적이 많았죠. 그리고 그게 그때는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3년도부터 수치상으로는 23년도부터 이제 약간 호황에서 불황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기보다 한 5년 6년 전부터 5, 6년 전부터 이미 위기는 우리 눈앞에 가시화돼 있었거든요. 중국이 5천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지을 때 그걸 무슨 핵 연료 시설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비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거기에는 책임을 질 분들이 많고 사과해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들 책임을 묻자고 하는 측면은 아니지만 일단 사과부터 해야죠. 일단 1차 책임 기업에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물론 그 사이에 또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이 기업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었고 그런 정보들을 몰랐을까? 또는 그것들이 수년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저는 1차적으로 행정기관을 보면 전남도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전남도에 근무했던 간부들은 다 반성해야 됩니다. 시도 다 마찬가지고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판을 깔아줘야 됐었거든요. 기업들, 채권단, 산업부, 기재부, 도 다 부르다 판을 깔고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를 해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시장도 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 23년도에 딱 터진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버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 진단이 하나 있고 관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수가 뭐 1,500만까지 찍고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광도시는 아직까지는 아니었다. 관광용 도시는 될 수 있죠. 명동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관광용이죠. 우리가 가진 진짜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몇 가지 뭐 낭만포차의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에 더불어서 해상 케이블카 이 몇 가지의 그 요소들만 가지고 그 전에 이제 엑스포 때문에 생긴 인프라에 더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속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요소만에 가진 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관광객이 뭐 1,100만까지 줄었다고 했는데 어떤 통계는 600만까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숙박률은 30%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박업계가 뭐 이렇게 한간에서 말씀하신 얘기로는 한 20% 이상이 뭐 물량이 매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다 서울에 내놓는 거죠. 요소에 안 내놓고. 근데 1년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100% 자기 자금을 했을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동시에 터지면 국가 산단보다 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 산단은 최소한 국가에서 끌고 갈 수 있게 우리가 국가의 바지가락을 잡더라도 버티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관광에서 무너지는 펜션, 리조트 이런 분들이 일시에 무너지면 정말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각의 어떤 행정이나 일상적인 생각의 어떤 그 뭐 정치 이런 걸로는 되지 않고 정말 과감하고 정말 그 우리가 이러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2, 3년간 정말 살아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제 진단이고요.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일단 국가 산단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피해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도시 소부장 산업, 해양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최대한 국가를 끌고 들 수 있게 지금 국가가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를 이 정부에서 끌고 와서 기업을 뭐 어떤 식으로든 그냥 속된 표현으로 조지더라도 끌고 와서 버티게 만들면서 새로운 산업이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관광이라는 것은 정말 천지개벽할 게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제가 어느 모 신문의 인터뷰에서 잠깐 그냥 얘기했던 건데 좀 세계적인 브랜드가 필요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의 브랜드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매력과 세계적인 브랜드가 조화가 될 때 이게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우리 갑지역, 을지역을 나눴을 때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엑스포장에서부터 이순신 광장 그리고 제가 칼럼에 썼는데 지금 신월에 그 하수정말 처리장을 저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꿈의 그림 민원대문뿐만 아니라 이전을 하고 거기에 저는 국외남 미술관을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엑스포장에서부터
육상 트램으로 이순신 광장까지 오고 거기서 해상 트램으로 북해남까지 가는 크루즈가 들어와도 이 사람들이 볼 게 있어야 크루즈 타고 올 거 아닙니까? 볼 게 있어야.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와 함께 지역의 매력을 더하는 그런 좀 더 큰 그림으로 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우리 지역의 해양과 문화예술을 좀 결합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좀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뒤에 질문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